안녕하세요. 재무제표 까는 남자 제까남 니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고 제가 지난달에 제 블로그에서 이미 소개를 드린 종목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바이오 아니고 프로덕트입니다. 자, 제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제 위니아 림체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았지만 사실은 2월 초에 거래 정지 한번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고 살짝 지역문 근처 살짝 들렸다 왔는데 다행히 지금은 거래 종료되고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좀 미안한 마음 좀 덜한데 일단은 제대로 된 분석을 좀 못해드리고 좀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감을 잊고 좀 많이 힘들었지만 오늘 또 자신감을 가지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위니아 림체는 제가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12월 말에 투자를 하고 한동안 거래 정지 지나갔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엑시트를 했는데 한 40% 정도의 저는 이제 엑시트를 완료했습니다. 최초에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목표가가 3,5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아마 한 4,000원이 넘었죠.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니꺼는 어떻게 좀 드셨나요? 저는 치킨값만 빼고 바로 나와가지고 아쉽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돼. 이런 애들이 안 돼. 장투 안 돼. 장투를 하라니까. 또 정지될까봐. 치킨 뭐 챙기고 나오자. 그럴 수 있어. 정지 한번 돼가지고 사실 저도 거래 정지되고 나서 쫄았지. 그 카톡에서 얼마나 길게 제가 성토를 했습니까? 바로 나온다. 난 감사 보지도 않고 나올 거다 하다가 어떻게 좀 가지고 있다가 그 40%라는 뭐 준수한 승률로 했고 뭐 일단은 만족합니다. 네, 돈 많이 벌었어요. 네, 숫자를 가려는데 다 보이는 것 같은데. 보지 마.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고 이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주변에 지인의 지인 뭐 잘 몰라요. 카톡방에 같이 있는데 어떤 분께서 리쥬란 힐러라는 제품이 요새 피부과에서 되게 잘 나간다. 그래서 그 제품이 되게 좋다더라. 근데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회사라고 하더라. 이런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런 호재에 저는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누가 좋다 하는 것들은 실제로 실적에 곧 반영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소식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회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듣고 제가 정보를 그 정도만 수집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정보를 모아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병원에서 피부과를 하고 있어요. 뭐 일단 그 친구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경상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사투리로 니 리쥬란 힐러 들어봤나? 들어봤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들 피부과 의사 개원이들은 요새 피부 시술에서 리쥬란 힐러밖에 안 쓴다더라. 이런 대세네요. 대세.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리쥬란 힐러가 도대체 뭐냐 사실 몰랐어. 그래서 뭔지 봤더니 이게 바로 아직 우리 젊어서 이런 거 안 쓰죠. 젊어서 안 쓰지만 남자 아저씨들은 안 쓰지만 여자들은 쓰더라고. 이게 저도 몰랐는데 리쥬란 힐러 뭐 이렇게 처음 들었지만 주위의 여자분들께 혹시 살짝 물어보니까 1번 모른다고 하던 여자분 없었죠. 그런데 맞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은 많았어. 알아보니까 비싸. 제가 문자 온 거 봤는데 저도 피부 트러블이 간혹 있어서 거의 피부과에서 등록돼 있고 오는데 리쥬란 힐러 3방에 약간 시술 플러스까지 해서 100만 원. 어우. 국밥 저는 국밥 몇 그릇? 130그릇. 그런데 그래서 뭐 일단 뭐 그렇게 비싸서 그런데 하여튼 이건 되게 여자분들 특히 미미용에 관심하는 여자분들 되게 유명한 물질이고 그리고 이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이 리쥬란 힐러가 뭐냐면 리쥬란이라는 거는 사실은 물질 이름입니다. 연어 출출물의 물질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해 보면 이제 연어에서 출출한 피부 조직 재생 물질 PN 자극받고 손상된 피부 물질 재생. 제 말은 의료에 관한 제 말은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저희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경쟁사와 우리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리쥬란 힐러가 다른 점은 이 재생 물질인 것 같아요. 뭐 치료나 잠깐의 어떤 화장 같은 그런 미용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직접 주입해서 그 물질로 하여금 활성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제품이 괜찮은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요? 닥쳐. 그래서 들어보니까 연어가 그 연어에 뽑은 리쥬란이라는 게 그 사람의 DNA가 되게 비슷해서 부작용도 되게 적다. 뭐 이런 말을 어떤 블로거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생각했죠. 이게 팔리면 얼마나 팔리냐 궁금하네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피어 보통 말하는 경쟁사가 어디냐를 봤더니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클래시스라는 회사는 슈링크라는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슈링크는 이제 뭐 원적외선 같은 걸 피부에 쏘아서 이거 피부를 좋게 하는 건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약 9천억. 주가는 10,000원. 이 회사를 제가 왜 잘 아냐 하면 작년쯤인가 제 그 회사 근처에 같이 하시는 분이 3,000원에 들어갔대요. 이 회사를. 3,000원. 3,000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8,000원, 9,000원일 때 엑시트를 했어. 와.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더 갔어. 가니까 아 너무 아깝다면서 돈 많이 벌었지만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이 회사를.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그때 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런 업종이 일단 되게 좋고 뭐 괜찮구나. 그 클래시스라는 회사를 보면은 이런 업종이 대충 이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매출액이 76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380억. 거의 40% 돈 50% 먹고 돈 먹기 이거. 40% 50%에 육박하는 이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뭐 반 이상 남는다는 거죠. 이런 업종이 피부, 미용, 화장품이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약간 이런 이익률은 사실은 강원랜드에서 봤어요. 니그 강원랜드 가봤나? 좀 옛날에. 우리 갔단 말이야? 우리 단타치는 니꾼 간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이런 업종은 되게 이익률이 좋다. 그리고 우리 경쟁자인 이제 클래시스가 매출액이 76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400억인데 시총이 9천억이다. 이것만 잠깐 기억하고 다음 이야기 들으시면 도움이 이 될 것 정도면 같습니다. 거의 꿈의 단기순이익 아닌가요? 장난이지. 이런 사실은 알겠지만 제조업은 5%, 그다음에 뭐 유통업은 10%에서 15% 사이. 강원랜드는 50%. 이건 뭐 강원랜드 수준입니다. 프로덕트가 많은 회사인지 보면 뭔가 재생의학, 생물제약, 삶의 질 개선 뭐 이런 걸 추구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이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자가재생 촉진제, PDRN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자가재생 촉진제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소개시켜드리는 그 피부 치료제 리쥬란, 그다음에 무릎 연골 치료제 컨쥬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치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재생 물질을 거기다 직접 주입함으로써 효과를 내는 건데 이런 분야에 되게 특화된 회사인 것 같아요.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무슨 뭔가 고급스러워 보여. 마음에 들었어? 한 대 맞을 의향이 있나요? 100만 원이면 엄청 아프네. 다음 기회. 나중에 동영상 보면 아는데 일단 엄청 아프네. 자, 다음 기회. 그래서 이런 회사를 이제 검토하기 전에 뭐 우리 가치주 투자, 장기 투자하는 우리 잭간한 회원님들 총 37명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회사 가치주는 투자는 두 가지를 일단 제일 처음에 봐야 돼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가? 그냥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하면 일단 가치주의 기본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하마 리서치 프로젝트는 너무 길어. 파리프로 하겠어. 파리로 하겠어. 파리프는 지금 말 입에 붙지 않아. 지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2019년에서 2020년 가면서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괄목할 만한. 100억에서 130억도 30%지만 100억에서 130 가는 거랑 800억에서 1000억 가는 거랑은 레벨이 완전 다른 거죠. 이거 되게 성장하고 있는 좋은 회사다. 두 번째, 재무상태표를 봤어요. 자산이 이제 3천억, 자본이 2,600억, 부채는 500억, 부채 비율 20%. 되게 준수합니다. 조선업이나 이런 업종은 뭐 업종 특성상 보통 부채 비율이 200%, 300% 이런데 뭐 그런 거 비교할 건 아니지만 되게 좋죠.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거예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합격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까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도 앞자리가 조금 바뀌었는데 괜찮나요? 뭐 좀 증가했는데 이런 거는 왜냐하면 좋은 지적이야. 이 자식. 이게 회사가 규모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2017년에 비해서 2배나 증가했는데 이렇게 회사 규모가 증가하다 보면 뭔가 그 매입 채무나 이런 영업적인 부채가 어쩔 수 없이 늘게 돼 있는데 약간 그런 효과라고 봅니다. 뭔가 다른 차입이나 이런 게 크게 는 건 아니에요. 차입이 늘긴 했어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깝니다. 자,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 1. 꾸준히 증가하는 매출액. 잠깐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8년에서 19년 갈 때 30% 증가했고 2019년에서 2020년 갈 때 30% 증가했어요. 2년 연속 30%를 증가했어요. 뭐 앞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성장세와 이 정도 금액의 성장은 저는 최근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런 업종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쓰면 더 쓰지 적게 쓰지는 않을 그 것 같아요. 왜 또 저는 말씀하신 포인트가 또 중요하냐면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대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피부 미용이나 그 활동적인 약간 무릎 연골 치료 이런 쪽에 보다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이 회사를 알기 전에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이런 그다음에 여행, 여객기 이런 쪽에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회사가 온 거죠. 그런 쪽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쪽의 피부 미용은 그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놀러 나가는데 생얼로 갈 수 없죠. 좀 그래. 꾸미고 이쁜 상태로. 그렇지. 머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파마 해야지. 파마 리서치. 피부도 가꾸고. 파마하고 리서치도 하고. 두 번째, 그래서 이 매출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제가 조금 열심히 봤어요. 이거는 회사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기타 이렇게 크게 매출이 구성되어 있는데 의약품 매출은 뭐 비슷해요. 근데 의료기기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도 20%에서 그다음에 2020년에 약 46%까지 치고 올랐어요. 이 의료기기가 뭔가 모르지. 홈페이지 가서 봤어요. 뭔가 잘 팔린 제가 홈페이지 봤더니 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그 회사의 의료기기는 콘주널 리쥬란 이런 거예요. 뭐 기기라고 할 거는 뭐 주사기인데 주사기가 이뻐요. 약간 뭔가 공상각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사기. 이걸 네 얼굴에 찌른다고 생각해봐. 아플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진짜. 그래서 이런 게 의료기기고 말씀드렸지 콘주랄 리쥬란 이런 제품이 지금 계속 그 회사 매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 제품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냐. 그래서 제가 구글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한번 서치해봤는데 아는 분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의 설명이 가장 잘 돼 있더라고요. 이분 나중에 그림에도 보면 알겠지만 직접 자기 얼굴에 나와요. 이게 셀프로 가능한 건가요? 셀프로 의사니까 하는 거지. 의사군요. 의사 피부과 전문이야. 자기가 자기 얼굴에 나더라고. 이 동영상 링크는 블로그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그 동영상을 보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 줄 요약하면 리쥬란은 이제 연호 출추물이고 인체 유전자에 비슷해서 부작용이 없는 피부 재생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걸 주입하면 걔가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뭐 콜라겐을 생성하고 막 이런 걸 한대요. 두 번째, 피부 진피층에 이제 하는데 이게 뭐 그 표피 밑에 있는 그 층인데 거기에 직접 주사를 하는데 이제 뭐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근데 엄청 아프다. 마취를 하는데 아프다. 각오하고 가야겠다.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 그거에 대한 클레임이 되게 많았나 보지. 자, 일단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특징, 개선되는 영업이익률. 이익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클래시스는 40%가 넘죠. 그렇죠. 여기는 저희 뭐 파마 리서치는 그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7, 18, 19, 20년 가면서 한 30%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이 정도 이익률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플러스 이런 업종은 생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고정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기계가 한 대 있는데 원래 10개 찍어내는 걸 20개 찍어내면 비용은 저렇게 드는 거죠. 다 있어. 다 있어. 이게 약간 규모의 경제라고 보통 경제학에서 표현하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고 클래시스는 어느 정도 다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익률이 나오는 것 같고 저희도 매출이 늘수록 계속 이익률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참고해볼 회사가 이제 클래시스도 보면 이제 이익률 아까 40% 많죠. 근데 이 산업 특징이야. 그냥 클래시스만 좋은 것도 아니고 파마 리서치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업종에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마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개발하는 게 쉽지 않겠지. 그동안 개발비도 많이 들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플러스 이후에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클래시스가 아까 시가총액이 9천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400억이라고 했을 때 9천억이면 퍼가 20배가 훨씬 넘어요. 이게 20배가 넘는다.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추천드렸던 위니아 팀체는 3배였거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3년만 벌면 회사를 하나 살 수 있을 정도. 얘들은 이 당기순이익으로는 20년이 지나야 이 회사를 산다. 그만큼 배수가 높다 이거죠. 22.5. 진짜 봤나 본데.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뒤에 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 불가 현금 창출 능력 잘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 같은 이제 피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에비타를 되게 보는데 에비타가 뭐냐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
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매출을 저렇게 올려서 현금을 얼마로 실제로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는가 그런 지표인데 좀 더 상세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링크 블로그에 달아놨으니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에비타가 지금 40% 그러니까 100원 팔면 40원이 현금으로 그냥 돼요. 손이 들어오면. 짭짤한데. 짭짤해. 완전 짭짤해. 그냥 누워서 진짜 돈 먹기. 앞자리도 2개나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라디오 때 18년 17%였는데 지금 20%를 넘어서 30% 갔어요. 내 생각에 이 정도 에비타 쉽지 않지만 아직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그냥 우리 클래시스를 봤잖아. MOE 이익률 40% 넘으면 우리도 40% 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자, 그다음에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성장세도 좋은 회사는 당연히 재무 상태는 좋을 거예요. 뭐 좋을 수밖에 없지 뭐. 뭐 있겠어. 돈 잘 버니까 차입금 갚았겠고 차입금 갚으니까 뭐 계속 현금이 쌓여 있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봤더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00억. 1년에 매출 얼마? 1000억 했어. 1000억 했는데 현금 800억 있어 지금. 배당 좀 하자. 쌓아두고 계시네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아까 우리 닉군이 말했죠. 부채 비율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앞자리 바뀌었다. 이 차입 부채가 늘었어요. 보니까 2019년에 오면서 2018년, 19년에 차입 부채가 없던 게 지금 100억, 170억, 160억 늘었죠. 더 늘었어요. 이게 왜 늘었느냐? 자, 봤어요. 자, 재무제표로 보면 이런 추세가 보이는데 이제 왜 늘었냐 봤더니 2017년 이후에 꾸준히 유형 자산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공장을 계속 지었다 이거. 생산해보니까 부족할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돈을 빌려서 유형 자산을 늘린 거지. 보면 2017년에서 18년, 19년 가면서 차입금이 늘면서 이 유형 자산도 200억 하던 게 600억이 되고 600억이 700억이 되고 700억이 900억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어떻게 늘었냐 보니까 지금 1공장은 2013년에 준공되었어. 그래서 지금 그 생산율이 의료기기, 우리 이 말하는 리쥬란 컨쥬란이 이미 2020년에 100% 넘어섰어. 풀 캐파로 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전 했던 게 뭐냐? 2019년 3월 말에 이 공장이 준공되었어요. 준공됐으니까 뭐 2, 3년 전부터 계속 공장을 지었겠죠.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 거지. 그래서 지금 만들었는데 이제 의료기기가 작년에 이제 66%까지 올라왔고 지금 사실은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66이면 이제 좀 더 캐파가 되니까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된 거네요. 그렇죠.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인데 66이치가 조금 살짝 애매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공장에서 70에서 80%가 이상적인 가장 효율적인 거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 뭐 이런 업종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 제조업은 왜냐하면 좀 여유가 있어야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 그걸 멈추고 이렇게 생산하고 그런 교대나 이런 게 된다는 거죠. 100% 넣으면 절대 안 되고 6, 70% 갔을 때는 더 지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뭐 어쨌든 최근에 공장을 완성했고 최근에 그 가동률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뭐 당분간은 공장을 증설하거나 그런 이제 니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공장을 짓게 되면 또 뭐 돈이 나가고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두 번째 이제 현재는 이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재고 자산을 잘 봐야 돼. 이 피부 재생 물질 이런 게 잘 모르겠지만 막 쇠나 이런 것처럼 뭔가 유통기한이 길지 않을 것 그러니까 니막 쌓아두고 계속 쓰지 않아. 화장품 막 쌓아두고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거 재고 자산을 늘렸다는 거는 뭔가 주문이 좀 많이 밀려오고 있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되더라고. 뭐 2017년에 50억 하던 게 작년 말에는 뭐 130억 정도였지만 3분기 이후로 200억 이상의 거의 더블은 아니지만 7, 80% 이상 증가한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 보니 뭐 매출 수준도 그 정도 재작년 대비 한 40%, 30% 올랐지만 60, 70%까지는 더 갈 수 있지 않나? 그럼 재고 자산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매출도 증대될 거라 기대할 수 있겠네. 그게 딱 제가 사실 한번 좀 기대하는 포인트고 그게 사실은 이 재고 자산이 상반기 중에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재고 자산을 봤을 때 유형 자산이야 뭐 미래 2, 3년 뒤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서 그게 증가한다고 바로 매출 증가하지 않지만 이런 류의 재고 자산의 증가는 곧바로 실적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팔로고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길지 않을 건데 올려놓을 순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 되게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뭐 막 하고 있어 계속 뭐 삼상하고 있대요 보니까 임상 삼상 뭐 뭔지 모르겠어. 우리 꿈의 바이오. 우리 바이오 시밀러 좋아하죠? 우리 바이오 시밀러 뭐 있지? 우리 투자는 많이 하지만 정작 가지고 있지 않은 셀트리온 형님들 우리 바이오 시밀러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비슷한 거 하고 있어요. 뭐 삼상 뭐 어떤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거 빼고라도 실적은 좋고 그게 잘 돼서 호재가 만나면 뭐 또 좋은 거고 그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이 밑에 뭐 중요한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우리 컨주란이 원래 무릎에 맞는 건데 요새 지하철 지나가다 보면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그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었나 봐요. 이게. 비쌌겠지. 그래서 있었죠. 근데 이제 뭐 3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이 된다고 기사가 나왔어. 이건 나도 한번 맞아보고 이게 싶네. 왜? 무릎 안 좋니? 등산을 많이 했더니 이게 보니까 무릎에다 뭐 연어 같은 걸 넣나 봐. 그래서 이게 3월부터 됐고 본격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 증권 레포트도 꽤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한 대 맞으면 연어처럼 무릎이 바닥바닥. 자, 아무튼 이런 호재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와 같이 현금이 많고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좋으냐?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지. 그런 선순환에 대해서는 제가 하이로 코리아 분석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를 봤으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볼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를 제가 2월 말 안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선뜻 좋은 회사라고는 생각했지만 분석을 못 드리는 거는 시가총액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사들은 퍼가 뭐 3배, 4배, 5배, 6배 뭐 그랬었죠. 좀 쌌는데 이거 이미 비싸단 거죠? 그쵸. 벌어진 이익에 비해서 조금 비싼 감이 있어. 그래서 제가 선뜻 추천을 못 드리겠더라고. 그런데도 이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우리 구독자님 37명의 구독자님께서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밸류에이션을 하면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1번 업종이 다르잖아. 우리 바이오 화장품이야. 그러면 다른 포가 적용되어야 된다. 미니아팀처럼 가전 3배 아유 그래서 업종이랑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 화장품 바이오 업종이 20배 퍼 20배는 그렇게 높지 않다. 성장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네이버에서 업종 봤더니 업종 95배야. 그럼 싼 거 아니야 이거? 왜냐면 바이오는 돈을 못 번 애들이 너무 많아요. 1억 벌고 근데 막 시총 막 몇천 배도 있을 거야. 그런 애들 때문에 업종표 평균을 과대평가된 거지. 돈 제대로 버는 애들은 보통 제가 알기로 20배, 30배예요. 네, 뭐 파마 리서치도 20배인데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20배는 사상 누각이야. 10배 이상의 퍼는 합리화될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투자하실 때는 이런 퍼에 대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렸고 혼자 말고 계시지 마시고 여친 남편 아내분께 리지널 힐러 한 방씩 놓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 까는 남자 제까남과 니꾼이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이 글은 특정 종목의 추천 글은 아닙니다.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빠이.